자, 오늘은 민법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상속인 얘기 나올 때마다 자신 있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각 클래스! 상속을 공부해보면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자식에 해당하는 아들이나 배우자들이 상속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자, 상속은 사람이 죽으면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 그리고 의무 또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승계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상속은 포괄승계야. 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외우고 있는데 말은 외웠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활용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인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죽었을 때 모든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제도가 상속이라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상속인 이렇게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사람으로 평가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속인은 어떤 법률 관계에서 제3자로 평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만약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런데 만약 을이 사망해서 을의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을과 을의 아들은 동일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을의 아들을 을과는 다른 제3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을과 동일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동일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제3자로 분류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항상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을 했는데 을이 갑의 상속인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도달이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을이 갑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문제 지문에서 갑이 사망하면서 갑의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법적으로 동일인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사망해서 편지를 받을 수 없는 갑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낼 게 아니라 갑의 아들, 상속인에게 보내도 갑에게 보낸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죠. 자, 그러면 갑이 승낙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갑의 아들도 갑과 동일이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볼까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고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자, 상속은 등기 필요 없다. 외워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갑과 갑의 아들은 동일인 취급을 받게 돼요. 동일인이면 당연히 소유권이 있어야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갑과 동일인인 사람이 소유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갑자기 죽죠. 갑자기 죽었는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만약 법을 정하면 죽는 사람들은 등기소를 가야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인 취급을 받는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를 볼까요? 타주점유자를 상속한 상속인의 점유는 성실상 타주점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왜? 자,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점유를 하면 이 임대차 계약의 성질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 사망해서 상속이 벌어졌다면 을의 아들도 을과 동일인 취급을 받게 된다고 했죠. 자, 타주점유자를 상속했으면 을과 동일인 취급을 받는 상속인도 당연히 동일인이니까 타주점유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점유자를 상속하면 자주점유가 되는 거고 타주점유자를 상속하면 타주점유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문도 볼까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속한 자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점유를 하면서 자주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를 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돼서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 제도인데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소유자를 상대로는 등기 청구가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20년 순간의 갑을 누군가가 상속했다면 소유자는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인 취급하기 때문에 갑이 의무자라면 갑의 아들도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나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못하는 거지만 상속인으로 명인이 바뀌어 있다면 등기 청구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등기 청구를 상속인 상대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게 할 수 있는 등기 청구는 갑의 상속인에게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볼까요? 자,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 약정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느냐는 질문이고 사실 자주 출제 안 하다가 34회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질문인데 갑자기 나왔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상속인은 어차피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수탁 약정을 했을 때 을이 사망해서 을의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을과 을의 아들은 동일인으로 취급받는 거니까 그렇다면 을의 아들도 수탁자의 지위가 되는 거고요. 항상 상속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게 뭐 허위 표시든 명의신탁이든 해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상속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이름만 다르지 법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민법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상속인이 시험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합격을 위해서 고고고!